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이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알라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는 지혜 말이죠.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세상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우리가 취약해졌을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람 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성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과 그들이 보이는 여러 징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관되게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성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동료는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료가 늦게 왔어. 다른 팀이 협조를 안 해줬어. 나는 다 했는데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가 일을 못해서 늦었다. 컴퓨터가 고장났어. 등의 남 탓으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섞여 있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라는 말은 사실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 부족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아내가 날 화나게 만들어서 그랬던 거다라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자신을 탓하기를 남을 탓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천성이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피해자이고 모든 잘못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실패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당신의 실패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패에 공감합니다. 반면에 천성이 악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며 은근히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이혼을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은근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에게 다가가 기도해 줄 테니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남의 어려움을 신나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남이 잘 되고 축하해야 할 좋은 소식은 절대 소문내지 않습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당해 누군가 자신의 소문을 내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화를 내며 펄펄 뛰지요. 거울 치료라고 아시지요? 타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치료하는 효과입니다. 그 사람은 거울 치료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본래 천성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로 SNS에서 타인의 실패나 공경에 관한 게시물에 항상 좋아요를 누르거나 비꼬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오락거리로 삼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하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천성이 악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즐깁니다.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태도가 변하는 사람.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극도로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된다고 하지요. 저는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 건지 힘든 시절에 평소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고 상황이 좋아지니 다시 제 곁으로 왔을 때 확실하게 손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럼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나 능력에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도로 친절하고 아첨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군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 직장 동료 중에는 자신보다 윗 직급에게는 세상 친절한 얼굴과 말로 대하는데 사무실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에게는 인사 한 번 안 하고 책상에서 걸레 냄새난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등 아주 무례하게 대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녀와는 꼭 필요한 업무 얘기 외에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원장님은 직원들에게는 엄격하셨는데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에게 늘 존댓말과 친절한 인사를 건네시고 화초를 잘 가꾸는 여사님께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셨다. 그건 아무에게나 있는 재능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기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분의 인품에 모두가 반했답니다. 또 다른 예로 데이트 초기에는 완벽한 신사 또는 숙녀처럼 행동하다가
관계가 안정되면 갑자기 통제적이고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데이트 초기에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파악해 이용하는 사람.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파악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척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약점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정보를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해칠 때 사용합니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천성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인간관계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알게 된 후 그것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까? 라는 식의 심리적 조종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대신 조종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쟁 구도를 만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모든 관계를 경쟁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이겼는지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상호 성장이 아닌 승패의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성격이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성격의 사람은 모든 관계를 전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항상 자신이 더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인 관계에서 파트너가 항상 내가 더 많이 양보했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같은 말을 하며 관계를 점수 게임처럼 대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승자가 아닌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패보다는 상호 성장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천성이 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운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훌륭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승진했을 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또는 상사한테 아부를 잘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교회에서 누군가 강단 꼿꼿이를 멋지게 해서 다들 칭찬을 하고 그 수고가 인정받았을 때
저런 촌스런 꽃꽂이는 처음 본다 내놓기도 창피하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기꺼이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감정적 폭력과 조종을 일삼는 사람. 7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감정적 폭력과 조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여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합니다. 가스라이팅, 침묵 대우, 정서적 학대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조종자들은 이 원리를 악용하여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심리적 학대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침묵 대우를 하며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내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의 정서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서인 도덕경에서는 진정한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에 이로움을 주지만 경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8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빛을 보면 볼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어두운 면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천성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직면하는 대신 모든 잘못과 불행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 번 해고된 사람이 항상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회사가 내 가치를 몰라줘서 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성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속적으로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항상 상대방이 나를 이용했어, 모두 날 배신했어 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관계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도 찾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천성이 악한 사람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9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의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만남을 약속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구한 적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피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이란 것도 해보고요. 다시는 인생에서 엮이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미래에 특정 행동을 하겠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10번째로 경계해야 할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특징 중 하나로 심각한 인격 장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한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행하지는 못하겠지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감정 없이는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은 도덕적 행동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슬픔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말기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도 해외여행을 열심히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무심한 성격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지요.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은 물론 슬픈 얼굴이나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기쁨, 슬픔에 공감할까요? 친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며 위로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이었지요.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저는 이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옆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서서히 멀어지세요. 또 다른 예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적받았을 때조차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감정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천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하지만 천성이 악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천성이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한두 가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끔은 실수를 하고 좋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아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보호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혹시 우리 자신도
이런 특징들을 가끔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 이제 천성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았으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설정하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지키세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 다음에 또 늦으면 나는 먼저 시작할 거야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신뢰 쌓기. 새로운 관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믿고 다 얘기하고 털어놓는 등 완전히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친구를 시험해 보기 전에 완전히 신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신뢰는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지켜지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어려울 때도 여러분 곁에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직관, 촉 믿기. 종종 우리의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들의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여러분, 촉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것이 반영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패턴 인식하기.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패턴입니다. 미국의 작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그들의 일관된 행동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번 약속을 어겼다면 사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는 여러분의 시간과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 구하기. 때로는 혼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나 조종을 경험했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이 관계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 내 생각을 들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또는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보호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3번 속으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